꽁지야 타로 봐줘.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1번 분들의 11월, 12월 운세, 연말 운세 함께 읽어볼게요. 1번 분들, 1번 분들에게 지금 강조가 되는 키워드는 주도권과 중도인데요. 그러니까 중도를 지키는 거. 내가 칼자루가 나한테 쥐어져 있다는 생각으로 중심을 잡고 상황을 유리하게 끌어가면서도 남한테 끌려다니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딱 내가 평정심을 지키면서 내 자리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게 좀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은데요. 항상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일이 되게 잘 되면 사람이 들떠서 하지 않아야 될 말을 또 하게 되거나 또 아니면은 또 우울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너무 털어놓게 되거나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좀 요동치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중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여러모로 거리를 두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도 지인이라든지 뭐 친구, 뭐 상사, 일반 인간관계 안에서 너무 가깝지 않게 조금 이렇게 여유를 두고서 친하더라도 뭐 친절하게 하더라도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대하는 게 좋은 시기라는 거고 또 가족과도 마찬가지예요. 가족하고 뭐 "멀어져라. 더 이상 가깝게 지내지 마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공유하면은 더 피곤해지는 시기다."라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 건강한 거리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수입이 얼마만큼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만큼 어떤 일을 하며 벌고 있는지 그런 거를 너무 티내지 않는 게 좋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누군가와 호감이 있는 상태, 뭐 썸을 탄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재회를 기다리고 있다 등등 내가 먼저 어떤 시그널을 보내거나 먼저 조금 적극적으로 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시간을 두고 흘러가는 대로 기다리는 게 좋은 시기라고 해요. 그리고 또 내가 투자를 하거나 그런 걸 생각하고 있더라도요.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니까 중간선을 지키면서도 내가 지금 나에게 맞는 적합한 내 상황에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쨌건 포인트는 1번 분들이 자신의 어떤 중심과 욕망이 사라진 채 타인에게 끌려가는 거, 그러니까 타인의 무엇으로 도구화되는 거를 가장 좀 기피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살다 보면은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어도 내가 원한다고 착각하며 살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내가 하면 나도 대단한 사람이 됐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음에도.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를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본 분들은 여기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 황제 카드인데요. 황제가 엄청 커다랗게 묘사가 됐고 나머지 작은 사람들을 이렇게 난쟁이처럼 끌고 다니거든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자기 뒤로 군중들을 몰고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군중과 대장 이렇게 딱 역할이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대장으로서 이렇게 앞에 서는 사람이고 앞에서 선두가 되어서 진두지휘하는 사람으로서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대비가 된다는 거는 대인배는 소인배와 싸우지 않는다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남은 이제 연말 동안 11월, 12월 동안 사람들 때문에 좀 피곤하거나 '아 쟤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또 저러는 걸까?' 이렇게 좀 알려주고 싶고 한마디 하고 싶은 순간이 있더라도 그냥 '잔챙이는 잔챙이일 뿐이다.'라는 생각으로 굳이 상대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카드에서는 일본 분들이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또 묘사가 되는데요. 대장이라는 거 결국 군중 앞에 선 대장이라는 거는 솔선수범하고 내가 먼저 시범을 보이는 그런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범을 보일 수 있다는 건 나밖에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보여줄 수 있고 선행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는 영화가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인데요. 이제 그 영화에서는 다들 원인 모를 진짜 모종의 이유로 그 도시의 사람들이 갑자기 눈을 멀어버려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안에서 눈이 멀지 않은, 또 모종의 이유로 눈이 멀지 않은 그 한 사람의 시선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인데, 그 유일하게 눈을 뜬 주인공 한 명이 눈을 감은 사람들이, 눈이 먼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폭력적으로 변해가는지를 지켜보면서 저게 그냥 인간의 민낯인 건가 하면서, 그러니까 자신마저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는 윤리와 싸우면서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눈먼 자들은 눈을 뜬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전혀 활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의 인간성을 버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오히려 눈이 먼 사람들이 계급을 나누고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하는 그런 거를 그냥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분들은 이렇게 유일하게 눈을 뜬 사람, 조금 우매한 눈이 먼 그런 군중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똑바로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인데 자신의 뒤를 따라올 사람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도와주세요. 보여주세요. 우리가 못 보는 것을 해 주세요. 못하는 거를 뭐 시범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할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내가 활용하지 못하고 그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니까 일본 분들이 내가 무엇에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또 무엇에 눈을 감은 사람들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줄지, 환한 빛을 가져다 줄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카드에 보면은 천사의 방문을 받은 사람이라는 카드인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요. 항상 선행을 베풀어요. 항상 좀 이렇게 빵을 장사하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빵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매일매일 이렇게 살기 때문에 누가 오든 이 사람은 똑같이 해요. 근데 그날은 이제 신이 사람의 변장을 하고서 여길 찾아온 거예요. 근데 사실 신이 왔다고 해서 똑바로 뭔가 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신이 왔다고 해서 더 잘 보이고 뭔가 더 자신을 과장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똑같이 하루를 보내지만 그날 시험이라는 게 치러져요. 신이 이 사람을 심판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분들에게도 그런 심판, 시험이 끝났다라는 의미가 이제 전해지는데요. 나는 늘 그대로 똑같이 살아왔고 누군가에게 딱히 잘 보일 필요도 없이 나의 양심을 지켜왔고 하던 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실전을 연습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어느 순간에 신이 한번 보고 기록하고 갔다. 그래서 나의 이런 모습이 기록되었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뭔가 받을 게 또 있다는 거겠죠.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처럼요. 이제 일본 분들의 선행이, 일본 분들의 태도가, 삶의 무게가 기록이 되었고 또 그것으로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중도를 지켜라." 라는 말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가장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이야 라고 생각할 때는 이제 올인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일본 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야. 너무 흥분할 필요 없어." 그런 말이 또 전해지는 것 같아요. 또 페이지 소드가 나왔는데 페이지 소드는 용감하게 휘두르되 칼질을 좀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칼질을 조심하지 않는 거는 초심자일 때 그렇죠. 자기가 되게 요리를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 혹은 마음이 급할 때 그 음식을 먹는 것도 생각해 보면 이게 '오늘의 마지막 식사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폭식을 하거나 많이 먹게 되잖아요, 사람 심리가. 근데 '아 이따 뭐 2 시간 후에 또 먹을 수 있어. 쪼끔 이따 또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나눠서 좀 욕심 없이 먹게 되듯이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뭐 마음이 급하게 어 되게 초조하게 그리고 이번이 나에게 굉장히 다시는 안 올 커다란 중대한 기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든 그것에 다음이 또 있을 것이다.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 볼게요. 일본 분들 중 첫 번째 카드로 소원 카드가 바로 나왔어요, 소원. 그러니까 우주가 일본 분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것은 어떤 음모처럼 은밀하게 움직여지고 있다, 꾸며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상황이 모두 다 유리하게 판이 나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소원만 빌면 된다.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완벽하게 믿어라.'라고 해요. 그리고 또 좀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끌어당김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시크릿. 그러니까 이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끌어당김이 뭐지? 시크릿 들어는 봤는데.' 뭐 이러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몰라도 자연스럽게 그거를 또 해 오셨던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좀 디테일하신 분들,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상상하시는 분들, 근데 어쩌다 보면 또 그게 어느새 이루어져 있는 분들, 그래서 그걸 단순하게 '나 운이 좋은가 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앞과 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내가 완벽하게 상상하고 꿈꾸기 때문에 그게 현실로 나타난 거 또는 이제 현실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상상하고 꿈꾸었던 거. 어떻게 보면 평행세계의 존재와도 비슷한데요. 평행세계는 내가 지금 이 세계에서 결핍을 느끼거나 꿈꾸고 있는 것이 다른 세계의 나로 태어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두 세계의 존재는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면서도 서로를 부러워할 수 있다는, 서로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니까 제가 하는 말은 비단 어느 한쪽의 이유로 다른 면이 다른 쪽이 탄생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건데요. 일본 분들의 소원도 일본 분들이 단지 원해서 꿈꿔서 라기보다는 미래의 무언가와 미래의 일본 분들과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나를 조금 더 확신 있게 믿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의 나는 잘 못 믿어올 때가 많잖아요. 근데 미래의 나를 믿어 보라는 거.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뽑았던 카드들도 그렇고 지금도 어떤 각오에 대해서 좀 강조가 되는데 일본 분들은 "내가 그거를 이제 못할 것 같다면 꿈꾸지도 말아라. 감당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만큼의 각오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이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고 뭔가를 가지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성장통이 또 있죠.
그래서 뭐 공간의 변화라든지 사람과의 관계 변화라든지 일본 분들이 지금의 모습에서 뭔가는 하나 변화를 하고서 위로 또 올라가시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미 그런 결단을 내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해야 되는데.'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지만 내가 더 나아진다는 걸 나도 알아. 근데 마음이 약해서 못하고 있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카드가 또 얘기를 해 줘요. 만약 이거를 근데 일본 분들이 잘하고 난다면 일본 분들은 한 가지 이상의 소원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아까도 제가 이거 다음에 뭐가 또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한 가지 이상의 소원은 약간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실적을 잘 내서 승진도 하고 싶고 연봉 협상도 하고 싶고 근데 플러스로 이거 하면서 대학원도 가고 싶어. 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일과 학업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라든지 그러니까 '하나만 하기에도 좀 벅차지 않아? 둘 다 할 수 있겠어?' 이런 것들을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또 그 과정에서 얘기가 되는 건 일본 분들이 사실 자기가 할 일들만 해도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좀 계속 점점점 고립이 돼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요. 근데 물론 그 고독 속에서 사람이 성장을 하고 자신을 알아가지만 일본 분들이 그 약간 습관성으로 번지면 이제는 어떻게 내 마음을 터놓고 또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관계를 맺어야 될지 그거 자체를 좀 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일본 분들은 어 주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받고 싶고 내가 귀인의 덕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내가 먼저 나서서 사람들을 좀 찾아봐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SNS를 내가 한다." 그러면은 SNS에 "내가 이런 걸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냐?" 혹은 "나랑 같이 뭐 해볼 사람 있냐?" 먼저 찾아보는 거 아니면 오프라인에서라도 아는 사람들한테 먼저 내가 연락해 보고 그러니까 보통은 뭐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안 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벽을 좀 깨 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거절을 당하면서 진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동시에 11 월과 12 월은 '도파민 다이어트를 좀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사실 막 그렇게 많은 미디어를 접하고 많은 시류? 유행에 탑승하지 않아도 많이 알 걸 아시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두 달 그런 거 보지 않는다고 해서 확 뒤처지고 그럴 분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또 감도 워낙 좋으시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또 주변이 산만해지고 내가 하도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하니까 나도 같이 정신이 없어질 수 있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뭘 공부하거나 뭐 볼 거라면 차라리 책을 몇 권 사서 그것만 딱 집중해서 읽는다든지 이렇게 딱 내가 봐야 될 것들, 내가 해야 될 것들의 순위를 매기고 그것만 딱 선택과 집중을 해 보는 시간들이 필요할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디어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이렇게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일상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도 무언가를 공유해야 하는 그런 일상에서 한 걸음 물러서 보라고 하거든요. 제가 고립이 되는 걸 피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또 너무 많은 이런 환경,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너무 많은 말을 듣다 보면 그 순간에 고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고립이 된 상태로 그냥 그런 말에 둘러싸여서 이런 정보의 홍수에 갇혀 버리는 거죠. 카드가 이제 말을 하길 일본 분들은 소박하고 사소한 평화로운 행복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가족과 보내는 일상, 내가 그렇게 바쁘게 숨가쁘게 일하지 않아도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적당한 돈과 적당한 여유가 있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사고 먹고 놀러 가는 거에 있어서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숨 가쁘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신이 보고 갔다. 심판을 했다." 이런 얘기가 아까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 분들한테는 더더욱 이번 연말까지 일본 분들만의 길을 좀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좀 많이 느낀 거지만
제가 뭔가 생각하고 제가 계획을 세우는 게 있더라도요. 또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있더라도요.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거나 들어는 봤는데 관심이 없거나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서 그냥 묵묵히 내 목표를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해 나가도 이제 그 과정에서 나랑 비슷한 목표를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일반 분들이 도움을 청해 보고 먼저 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을 찾아보고 그러면 되는데, 아까쯤에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대장의 이미지를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 대장이라는 것은 또 그걸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뒤를 잘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고 있는지 그런 걸 이렇게 신경 쓰지 못해요, 자기가 앞에 헤치고 가느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자기보다 체급이 작은 사람들과 나란히 걷지 않아요. 앞서서 걷는다는 거는 동급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고, 그 말은 다른 사람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전제를 애초에 안 주는 거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 저게 맞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안 하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가는 길대로 다른 사람을 따라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즉 자리, 그러니까 일반 분들에게는 어떤 명예, 권력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위험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 하나가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 보면 일본 분들 "정직하고 겸손한 자세로 사람을 대하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 앞서서 설명했듯이 이미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미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거든요. 근데 원래 이런 사람들이 본인을 더 검열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지금 빠뜨리고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근데 제가 옛날에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정말로 잘못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한대요. 잘못했다는 점검 자체를 안 한대요. 그리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나르시시스트인가?' 이렇게 고민해 본 사람은 나르시시스트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분들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가서도 항상 변치 않는 한결 같은, 뭐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태도는요, 다시 한번 또 심판받을 거고 다시 한번 또 인정받을 거라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뭐 "중도를 지켜라."라는 말도 결국 다시 한번 이제 완결이 되는데, 보통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또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잖아요. 가벼운 언사, 행동을 이제 보이지 않잖아요. 다시 말해,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주목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일본 분들이 그런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마땅한 스탠스를 연습해야 할 때라는 거. 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커뮤니티에 남겨주신 댓글들 다 보았고 저에게 전해주신 마음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분에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제가 이렇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콩교 이런 분들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영상을 올리지 못하던 시간에도 영상을 정말 올리고 싶었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쁜 마음이에요. 저는 그동안 뭐 나쁜 일이나 힘든 일은 굳이 말하지 않고 제가 혼자 잘 넘겨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뭔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는 것이 제 채널의 취지였다는 거, 그걸 제가 잊고 있었구나. 저는 항상 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말하지만 나 자신은 그러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저에게 일어나는 어떤 소식들을 좋든 나쁘든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힘든 일이 있다면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그런 배움도 얻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날씨가 엄청 추워지고 시간이 금방 훌쩍 흘러버렸는데 이렇게 추워진 계절 따라서 또 하나 전해드릴 소식은 제가 유튜브 멤버십 참새 파츠 등급부터 타로 공부 게시물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올렸던 영상을 좀 더 자세히 풀이해서 적어드렸는데 그것보다 좀 더 심도 깊은 지식을 나눠드리고 싶어서 앞으로는 3세 등급 이상 전용으로 타로 에세이를 연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의 전공 분야인 글쓰기, 스토리텔링, 캐릭터라이징 이런 것들과 접목해서 어떻게 하면 타로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팁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작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요. 글쓰기 그리고 타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개인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이번 분들의 11월, 12월 연말까지의 운세 함께 읽어볼게요. 이번 분들은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날지보다도 이번 분들이 지금까지 느끼셨던 감정, 그리고 또 정체성, 정체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망망대해처럼 느꼈다. 좀 이런 표현이 얘기가 돼요. 외롭게 나 혼자 둥둥 떠 있는 섬에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르겠는 이게요. 정말 나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뭐 이거보다는요. 있어도 거기가 내 갈 곳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내 곳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그래서 있던 곳에서 또 떠나고 또 떠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 나는 좀 늘 혼자 같고 이방인 같고 뿌리 깊은 외로움. 근데 이 뿌리가 뭔지를 모르겠고 사실 뭔가 원인이 있으면 고치기가 쉽잖아요, 명확하니까. 근데 그걸 모르겠는 게 진짜 슬픔의 원인이거든요, 이번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인기가 있는 편이고 평판이 좋고 또 뭐 돈을 그래도 버는 편이고 밥벌이는 하고 또 가족과 사이가 나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그니까 내 일상에 크게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은 없는데요. 남들이 보기에도 오히려 내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나는 가슴에 구멍이 진짜 뻥 뚫린 것처럼 통로가 깊게 마련된 것처럼 누가 거의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런 공허감을 느끼면서 좀 이번 분들이 살아오셨다는 건데요. 날씨가 따뜻해도 내 마음은 죽도록 춥다. 그 기분을 이제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를 비롯해서. 비유를 하자면 자신의 조각을 잃어버린 채 태어난 거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조각을 되찾게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비어있는 감정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고 또 그 조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이 스스로 찾아내야 하고 또 발견하고 알아봐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번 생의 과제예요. 그 조각은 사람이 될 수도 또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 분들이 마침 그 조각을 찾는 여정에 서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12번째 카드를 보면 연꽃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여자의 모습이 나왔어요. 더 성숙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그런 시간을 말해 주는데 이번 분들은 한껏 더 나답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시기가 될 거라고 하거든요. 뭐 외적으로도 나의 매력을 정말 배가시킬 수 있고 가장 나를 뽐낼 수 있는 시기가 될 거지만 내 내면 또한 완벽하게 충만한 정말 항아리가 꽉 찬 상태로서 거듭이 날 거다. 그래서
이 구멍이 뚫린 감정이 어떻게 보면 채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 생각할 때 내가 구멍이 뚫린 부분이 지금 어디인가를 좀 더듬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거, 내가 안에 채워져야 한다 생각하는 게 뭐 이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뭐 학교에 가고 싶다 뭐 그런 욕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자격증 뭐 시험 같은 거 하나를 갖고 싶다, 증을 갖고 싶다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좀 찾으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조각들은 나한테 다 있는데 나머지 이 조각 하나만 내 손에 들어오면 참 좋을 텐데 그 조각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분들은 그러니까 이동수가 강하게 좀 보여져요. 근데 이런 뭐 그러니까 이직을 한다든지 뭐 독립을 한다든지 해외로 나간다든지 이별을 한다든지 이 이동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이동인 게 또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있던 곳에서 털고 다른 곳으로 좀 나아가시게 될 모습인데 그것은 이제 내가 결단을 또 내리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자유를 찾고 원하던 삶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래서 마침 또 바보 카드가 나왔는데 바보 카드 역시 길을 찾는 카드예요. 방황을 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봐야지 길을 찾는다.'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길을 잃은 곳에서 진짜 길을 만난다. 그러니까 그런 뭐 스토리 많잖아요. 영웅 스토리 같은 것도 그렇고 동화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앨리스, 오즈의 마법사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찾기 위해서 찾아야 하니까 필연적으로 헤매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무해 상태로 돌아감으로써 내가 아이러니하게도 유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새로운 여정에 있어서 어쨌건 좀 많은 것을 깨닫고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든 뭔가 그냥 추상적인 의미로든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변화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보수적이지 않은 게 또 좋은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관성이 있다 보니까 자신의 원래 태도를 자꾸 답습하게 되거든요. 뭔가 기회가 오거나 뭔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아니야. 안 할래."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혹은 "그걸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렇게 먼저 내가 답을 내려버리는 거. 근데 해 보기 전에는 답을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 '일단은 새로운 이 답안지를 까 봐야겠다. 일단은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이게 내가 찾는 조각인지 봐야겠다.' 이렇게 탐험을 하는 탐험하고 모험하는 그런 태도를 좀 가져 보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바보는 또 한편으로는 좀 다치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 실수하는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어떤 안정성에만 집착을 하고 현재의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에만 급급하다가는 내가 가는 땅이 한정되어서 가본 곳만 계속 맴맴 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 그래요. 근데 이번 분들 따지고 보면 세계 지도를 다 누벼하는 그런 인물로 또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여행, 그런 이동 안에서는 불가피한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가지고 있던 거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 모든 걸 다 구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가 생겨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뭔가 잃어버리는 거 혹은 완전히 무해 상태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가장 많이 강조가 돼요. 거기서 더 큰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마지막 카드를 보면은 뭐 지배자에 대한 이미지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싶게 핍박을 하고 또 그것을 핍박을 받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의 구도가 나왔어요. 가해자와 피해자 구도이죠. 근데 지금 이번 분들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내가 무엇을 핍박당하고 있는지 내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한테 그럴 수도 있고 남이 나한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도 동시에 내가 무엇을 핍박하고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자신한테 그럴 수도 있고 또 남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분들은 둘 다의 의미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한 가지의 그 모습에만 해당이 되지 않고 두 개를 한꺼번에 하면서 나를 좀 괴롭게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되풀이되는 굴레를 끊어내고 훌훌 털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가장 중요한 이번 분들의 과제일 것 같은데요. 좀 겁이 나더라도 자유를 찾아서 자립을 위해서 떠나는 거.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연꽃이 함께 나왔잖아요. 이 연꽃은 이제 더러운 곳에서 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멸, 멸시 그런 것을 딛고서 자라나는 꽃이에요. 피어나는 꽃이에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 당연히 고통이 있겠죠. 근데 그 과정은 연꽃이 피기 위해서 반드시 또 수반되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과정.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그 과정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은 또 굉장히 피하고 싶은 과정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을 견뎌야만 하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견뎌야만 하는 그런 일이라고 묘사가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직장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퇴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도 사실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내가 짐을 싸서 쫓겨나는 그런 모양새처럼 나오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 한 통속 같고, 근데 카드에서는 이런 이동이 어쨌거나 이번 분들을 살리기 위한 이동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평가하고 무슨 말을 하고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이번 분들 스스로를 구출하는 거, 그 일단 숨을 쉬게끔 만들어 놓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생존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카드들 좀 더 봐 볼게요. 그리고 이번 분들 지금 카드에서 즉흥성? 그냥 물 흐르듯 그 흐름을 타보는 거, 올라타보는 거가 강조가 되는데요. 앞서 한 얘기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카드는 즉흥 연주에 대한 것인데 악보가 없어도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끌리는 대로. 그러니까 이 말은 계획, 뭐 확실한 준비 이런 게 별로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냥 자연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시트콤 한 편 찍는 거다. 뭐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거다. 나는 지금 서바이벌 실험체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장난스럽게 좀 상황을 즐겨보라는 건데요. 아까 제가 모험, 탐험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모든 거를 완벽하게 해내야 하고 또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그 순간순간의 깨달음, 뭐 의도치 않은 배움 이런 거를 놓치게 될 때가 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카드에서도 이제 이번 분들의 천재성이 진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대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어지러운 순간이라고 하거든요. 이번 분들이 새롭게 자신을 정의해야 하는 그런 순간. 그래서 이번 분들 지금 사실 리딩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 모든 게 망쳐졌고 꼬였고 지금 나 가장 어지러운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엔 되게 잘 나갔다든지, 예전에 뭐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하던 사업이 있었다든지, 뭐 평판이 좋았다든지, 사람들과 친했다든지 가지고 있던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 그래서 지금이 내가 더 최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카드는 또 이렇게 말해요. 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잃어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더 큰 걸 주려고 먼저 잃게 만들 때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어 사기를 당하고 부자가 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신 분들이 인터뷰를 하면은 항상 그런 사기의 경험이 나오거든요. 동업자의 배신이라든지 부도라든지,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뭔가 성취를 정말 크게 잃어본 사람은 말했듯이 뭔가를 잃어본 사람이에요. 말이 비슷하죠. 뭔가 잃었기 때문에 또 잃어볼 수 있다는 건데, 주식 같은 것도 예시로 가장 대표적인데요.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주식으로 돈을 잃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뭔가를 마이너스를 찍고 플러스로 가는 과정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전부터 좀 어떤 분야에서든 유구하게 반복이 되어 왔어요. 이제 문학계에서는 또 도스토옙스키가 죄와벌이라는 작품 명작을 쓸 때 일부러 이걸 쓰려고 도박장에서 전 재산을 탕진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잃어봐야지만 완전 각성하고 좀 천재성을 발휘해서 명작을 써낼 거라는 그런 판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지금 사실 가장 기회라고 해요. 기회라고 볼 수 있고, 또 내가 지나간 것을 붙잡지 않고 미련 두지 않고 언제 물러날지 아는 거,
언제 내가 끝낼지 알고 그냥 발을 빼는 것도 전혀 비겁하지 않고 이제 용기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뭐 따돌림이라든지 사람과의 문제 안에서 해명하고 싶은 그런 기분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번 분들의 감정, 이번 분들 살리는 게 중요하다.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마지막 카드를 설명드리면 살인자 카드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묻지마 살인처럼 이제 군대에서 전쟁 때문에 이렇게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죠. 내가 죽여야 되는 사람으로 여기 참전했으니까 쟤도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안 죽으려면 내가 먼저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슬프기는 하지만 물론 억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잘했네. 못했네. 뭐 때문에 그랬네." 이런 거 묻는 건 사실 시간 낭비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딱 그런 의미가 얘기가 돼요. 이번 분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불행 그리고 괴로움 에 대해서 '왜 내가 이런 걸 겪었어야 했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네 이중 구조로 만드는 것뿐이고 정말 의미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랬어야만 했냐."고 그렇게 원인을 찾지 말라고 하고 사실 뭔가 끝없이 추측하게 되면 끝없이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무서워할 게 전혀 아님에도. 확실하게 카드가 말해 주는 거는 이제 이번 분들의 탓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번 분들은 더 큰 걸 가지게 될 거라는 거. 근데 이번 분들이 더 큰 걸 가지게 될 것은 또 이번 분들이 잃은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돈을 잃으셨다면요. 돈을 벌 거고요. 사람을 잃었다면요. 귀인이 들어올 거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나왔다면요. 더 좋은 자리로 가게 될 거예요. 그 뭐 "안 될 일이 안 될 이유가 있었다. 안 될 일도 안 될 이유가 있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뭐 위로하려고 하는 뻔한 말이라고 저도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이게 뻔한 말일 때도 있지만 통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번 분들도 그 통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아까 이제 조각을 찾는 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명을 타고났고 그리고 그게 이번 생의 과제이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발견하고 찾아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이 잘못된 조각을 줍고 있으면은 그 일은 당연히 어그러지겠죠. 심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 뭐 하니?" 하고 깨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번 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에게 재앙이 왔어. 나에게 벌을 주었어.'라고 또 차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계속 길에 대해 언급했는데 진짜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끊어 버린 거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핍박에 대해서 내가 뭘 핍박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또 이번 분들이 자신의 가치를 합당하지 않게 스스로 매기고 또 타인에게 매겨지면서 자신을 아주 적은 크기로 자신을 아주 작은 크기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것에 '하늘이 노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어요. 그러니까 "너 조각 찾아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그러려고 태어나게 했니?" 같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 된다 그러죠. 이제 이번 분들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찾으면서 '이게 내가 잡아야 될 건가? 이게 상어인가? 이게 뭐 문어인가? 내가 이 중에 뭐 잡아야지 내 조각이 채워질까?'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우물 안에 개구리로서 개구리랑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들의 또 11월, 12월은 물갈이라는 말이 좀 잘 어울리는 때인 것 같아요. 한번 이 낡은 구조를 완전히 엎어버려야 할 때, 완전히 새롭게 내가 좀 거듭나야 할 때, 그리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잘못된 사람들의 말에 이제 나를 맞추고 이제 가두지 않아야 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이번 분들 "남의 말을 옮기지 않도록 하다."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참 계속 연결이 되네요. 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또 남의 말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제가 계속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 "눈치 보지 마라." 이런 거를 얘기를 한 게 그러니까 구설과 관련이 없을 수 없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말해도 유독 자기만 욕을 먹거나 그냥 뭐 맞장구만 쳐 줘도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돼 버리거나 뒤집어 쓰거나
그리고 유독 나한테 또 엄격하고 유독 나에게 관심이 많고 사람들이 나를 서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억가를 많이 당하는 것들. 말 그대로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남은 시간, 연말까지의 시간도 다른 사람의 말을 좀 이렇게 얘기하거나 굳이 나의 의견을 감정을 드러내거나 하는 거를 좀 피하시는 게 좋은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쯤에 뜬 그 살인자 카드와 연결지어서도 얘기가 됐는데 살인자 카드에서 전쟁 통해서 누굴 죽이는 거잖아요. 내가 죽이고 싶지 않아도. 나는 병사니까 그런 명을 받았으니까. 이 말은 남 밑에서 그 남의 종으로 남을 시키는 대로 뭔가를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다른 사람의 뜻으로 이제 움직여지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의견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는데 아까 말했듯이 뭔가 해명하기 위해서 예전 일을 끌어서 또 내가 아는 일을 더 덧붙여서 뭔가를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또 나의 의견에 동조받기 위해서 납득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카드가 확실하게 계속 얘기를 해 주는 것은 이번 분들은 이제 이번 분들이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그냥 가면 되고 그리고 굳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판단을 받고 이제 그들에게 어떤 인정을 사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짤도 있잖아요. "나는 멍청한 사람과 대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너도 멍청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뭔가 지는 기분이 들고 '내가 왜 이래야만 하지? 내가 억울하게 왜 이래야만 하지?' 하는 그 감정의 고리를 끊어내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길게 보자면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또 겪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어떤 문제나 오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싸우고 하는 과정보다는 그걸 그냥 그대로 두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오해하는 대로 두고 그리고 나의 실력과 나의 뭐 커리어를 위해서 살아갔을 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증명이 되거든요. 누가 틀렸고 누가 맞았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이번 분들 잃어버리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뭐 질타 이런 것들을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것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이 되고 더 좋은 걸로 채워질 일일 뿐이다.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남겨주신 댓글들 다 보았고 저에게 전해주신 마음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덕분에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제가 이렇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콩교 이런 분들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영상을 올리지 못하던 시간에도 영상을 정말 올리고 싶었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뭐 나쁜 일이나 힘든 일은 굳이 말하지 않고 제가 혼자 잘 넘겨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뭔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는 것이 제 채널의 취지였다는 거, 그걸 제가 잊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말하지만 나 자신은 그러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저에게 일어나는 어떤 소식들을 좋든 나쁘든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힘든 일이 있다면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그런 배움도 얻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날씨가 엄청 추워지고 시간이 금방 훌쩍 흘러버렸는데 이렇게 추워진 계절 따라서 또 하나 전해드릴 소식은
제가 유튜브 멤버십 참새 파츠 등급부터 타로 공부 게시물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올렸던 영상을 좀 더 자세히 풀이해서 적어드렸는데 그것보다 좀 더 심도 깊은 지식을 나눠드리고 싶어서 앞으로는 3세 등급 이상 전용으로 타로 에세이를 연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의 전공 분야인 글쓰기, 스토리텔링, 캐릭터라이징 이런 것들과 접목해서 어떻게 하면 타로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팁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작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요. 글쓰기 그리고 타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개인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3번 분들 봐볼게요. 그 3번 분들의 11월, 12월 운세 연말까지 어떤 일이 생길지 좀 함께 알아볼게요. 3번 분들, 어, 사모분들의 앞으로 이제 2달은요, 뭔가 선택지가 많은, 그래서 하나를 굳이 이렇게 막 간절하게 중요하게 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니까, 일단 페이지 컵이 첫 번째로 나왔는데, 어장 속의 물고기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컵 속에 이미 물고기가 담겨 있고, 나는 잡은 고기인 거죠, 얘가. 그래서, 아, 얘를 어쩔까? 죽여 살려? 뭐 구워 먹을까? 볶아 먹을까? 하면서 내 앞길을 도모하고 조금 더 좋은 그런 방식을 계획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할지, 다른 일로 올라탈지 등등 머리를 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거는 어떤 제안을 받더라도 여러 개를 받게 되거나 그래서 고를 수 있거나 또 뭐 이성이라면 호감 표시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게 되는 그리고 나를 좋게 보는 그런 회사가 또 여러 곳이 있다든지 그래서 취업이라든지 뭐 집을 계약하는 문제라든지 결국에는 내가 좀 골라서 갈 수 있는 운 같은데요. 도간에 튼 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 손 안에 있는 합격 목걸이 그래서 지금 뭐 수시철이니까 만약에 대학 발표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분들한테 빗대면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곳을 동시에 붙어서 골라갈 수 있는 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산모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금 더 기세 있게 아쉬울 거 없는 태도를 좀 유념을 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뭐 제안이 오거나 나한테 어떤 기회가 오거나 해도 "너무 기다렸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넙죽 받기보다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한다든지 "다른 제안들도 고려 중이다."라든지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또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나는 이런 조건으로만 할 수 있다. 이거 아니면 안 한다." 이렇게 딱 깔끔하게 맺고 끊는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배짱 있는 태도가 오히려 좋게 보이고 오히려 산모분들한테 좀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켜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플레이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플레이어 게임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건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게임처럼 퀘스트를 깨면서 성공력이 높은 사람, 사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을 플레이어라고 하는데요. 플레이어는 같은 플레이어를 알아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무조건 겸손하고 무조건 마음에 들게 굴면 점수를 더 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 관계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면접을 보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도요. 근데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요. 근데 사실 기본적인 예의 도덕을 갖춘 상태로 지킬 것만 지키면서
본인을 필요 이상으로 낮추지 않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사실 사모분들한테 훨씬 어울리거든요. 그거는 사모분들의 플레이어로서의 신뢰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모분들에게 득을 주고 사모분들을 알아볼 사람도 결국은 플레이어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뭔가 여유 있고 자연스럽고 당당하고 이런 모습이 또 가장 산문이란 사람과 잘 어울리는 그런 옷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킹이 두 개가 떴어요. 왕의 의미가 부각되는데요. 왕에게는 왕관이 있죠. 근데 왕관을 그러니까 왕이 아닌 사람 있으면 되게 부담스럽고 무서워요. 내가 이거 써도 되나? 그리고 이거 내가 떨어뜨리면 깨지면 어떡하지? 물어줘야 되나? 막 이러겠죠. 내려놓고 싶겠죠. 근데 왕은 그게 일상이에요. 맨날 그냥 쓰다 보니까 그냥 쓰고 있는 거지 딱히 의식을 안 하거든요. 그 그런 거죠. 명품백 모시고 다닐 거면 왜 사냐? 제대로 들지도 못할 거면은 왜 그거 사냐? 그러니까 그거를 살 재력이 되고 또 그걸 드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사람이라면 뭐 아스팔트 바닥에도 내려놓고 기스가 생겨도 그러려니 하고 그럴 거잖아요. 결국 산모분들에게도 이런 이미 가진 자의 여유가 강조가 되는 건데 '아 내가 저걸 가질 수 있을까?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걸까?' 이런 태도로 뭔가를 올려다보고 어렵게 바라보고 그런 게 아니라 '저거는 뭐 내가 가질 만하고 내가 받을 만한 거고 뭐 그러니까 그냥 마땅하게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업신여기는 내려다보는 그런 갑의 입장을 가지면서 그 멘탈을 단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사모분들이 원래 받으려고 했던 것을 두 배로 받게 된다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투자를 받을 것들 이런 걸 계획하고 있었다면 그 태도 하나로 투자금이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사모분들의 도도한 모습이 모든 면에서의 매력을 상승시킨다라는 건데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 아니야라고 생각해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깨는 게 이제 연말까지의 과제이고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예시로 남성분들의 그냥 불변의 이상형이 토끼상 여자분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양이상, 여우상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모분들은 이제 그중에서도 최강 도도냥이거든요. 가장 고양이가 가장 도도한 그런 인상을 가졌고 그래서 평소에는 '아 난 토끼 아닌데 나 인기 없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본인 같은 사람을 정말 미치도록 좋게 보고 찾아왔던 누군가가 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분들이 평소에 인식하지 않고 좀 별거 아니라고 치부했던 자신의 매력 그걸 다시 한번 또 꺼내 볼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이 말인데요. 예시로 생각이 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황순원 작가의 모델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대학생들이 이제 여대생들이 자기 그림을 그리는 모델을 찾는 거예요, 과제로. 근데 어쩌다가 정말 '아 진짜 이 사람이야. 반드시 이 사람 놓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남자를 하나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모델로 좀 이렇게 그리게 해 달라."라고 말해요. 남자는 사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자기는 노동자거든요. 자기가 되게 힘들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하는데 집안 책임지고 하는데 그거에 노동 별것도 아닌 거를 그냥 이렇게 그리게만 해 주면서 더 큰 돈을 준다고 하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막 말해요. 그 아내도 솔직히 좀 얼떨떨하죠. "그런 사람들이 왜 당신한테?" 라고 하면서 둘이서 이제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자들이 말이 바뀌거나 생각이 바뀌면 어떡하지? 나보다 더 좋은 모델을 찾으면 어떡해? 원래 모델이라는 건 되게 멋있고 뭐 늘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깔끔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닿는 게 '아 그럼 나도 면도 하고 머리도 좀 잘라야겠다. 나도 모델답게 조금 이렇게 단도리를 하고 있어야겠다. 단장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염을 자르고 이제 머리도 자르고 막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반전이 뭐냐면은 그 여자들이 여학생들이 이 남자를 모델로 부탁한 이유, 모델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 꾀죄죄한 모습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좀 노동자의 흔적, 노고 이런 것들이 묻어있는 외모를 찾으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니까 서로의 보는 시각이 달랐던 거죠. 오히려 그 시각 때문에, 그 오차 때문에 이 남자는 자기한테 온 기회를 자기 손으로 날리게 된 거죠. 그 사람분들이 스스로 좀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거나 칭찬을 받더라도 "아니야. 그냥 좋게 봐 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겠지. 가까운 사람들과 그렇게 말하는 거겠지." 하고 그냥 넘겼던 그런 부분들, 그거를 쪼끔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가치를 매겨볼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되는 것, 아까 킹이 2개 떴다고 했는데 이제 소드 그리고 불 이렇게 2개 떴거든요. 그러니까 "차가움과 따뜻함이 공존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모분들은 겉으로는 쪼끔 이렇게 차가운 패시브를 가지고 있지만 속은 난로처럼 또 따뜻한 분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숨 쉬듯이 살리는 거, 그러면서도 그거에 있어서 뭐 생색을 내거나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뭐 말하지 않는 거, 떠벌리지 않는 거, 그리고 그 자체가 재능인 사람. 그래서 좀 이런 생각 들어요. 보통 사람들이 어 감정의 노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움직이면 연민을 갖고 배려를 하게 되고 동정을 하게 되고 뭔가 선행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짜여지죠. 근데 사모분들은 이제 머리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도도량이라는 말은 약간 좀 치성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말인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제 위로하고 배려하는 그런 또 능력이 있어요. 어 막 대놓고 고양이가 사람한테 막 치대고 애교를 부리고 그러지 않더라도 누가 울면 주인이 울고 그러면 옆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어 주고 툭툭 건드리고 뭐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처럼 사원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또 도움이 되는 거, 필요한 것들을 잘 캐치해서 그걸 나눠주는 분들 같아요. 저희 마지막 카드를 보면 선동가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앞에 서는 사람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동가 이 카드는 어떻게 보면 사이비 교주처럼 좀 집단지성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뭐 강연대에 서는 사람, 자기 말을 믿게 하는 사람, 또 뭐가 없어도 굉장히 있어 보이는 사람, 앞에 나서서 뭔가 가르치고 말하고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 근데 이거를 사람분들은 온라인에서 할 수도 있고요. 말이 아닌, 그러니까 글로 할 수도 또 있고요. 또 면접이나 영업하는 거, 화술에 관한 거 이런 거에 대한 운도 되게 길하거든요. 저 사람은 진짜 뭔가 어떤 힘이 느껴져. 기세가 느껴져. 관록이 느껴져 하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되고, 무리는 또 비슷하게 추종을 받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쟤 나랑 동족이네. 같이 뭐 일 좀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사모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에 맞는 태도를 이제 가져야 한다. 계속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 볼게요. 그러니까 사람분들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또 얘기되거든요. 어 종교와 관련된 얘기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이제 교주의 역할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중심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을 믿기 위해서 종교를 갖고 또 그런 교회에 가고 뭐 절에 가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지만, 거기에 가면은 주체자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있고 스님이 있고 또 성당에 신부님이 있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린 누굴 믿고 따라야 하지?' 사람들은 항상 그걸 쪼끔 본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아의탁을 할 대상을 찾아 헤매는 거, 어딘가 의지하고 싶어 하는 거, 의탁하고 싶어 하는 거. 근데 딱 그 욕구를 가장 잘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사원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가 돼요. 그리고 또 모티베이션, 타인에게 동기부여를 해 주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본인 혼자서 사람이 딱 의지를 갖고 일어서고 뭔가를 해내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 혼자서 어떤 결과를 이뤄낼지가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더 안 움직이게 되죠. 근데 저렇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신빙성이 있어. 그 저 사람이 저렇게 도와주겠대. 저 사람이랑 함께하는 사람들도 뭔가 많이 변하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럼 나는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소속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격려하고 좀 일으키고 동기를 부여하고 함께 가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승리에 대한 카드 나왔어요. 근데 이 승리가 스포츠 정신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가 단순히 뭐 이기고 지고의 문제보다는 그 과정을 걷는 거에 대한, 그걸 또 이렇게 중계하고 모두가 응원하고 같이 열광하고 이런 거에 대한 것에 의미가 있는 장르잖아요. 그리고 또 함께 한다는, 단합하고 단결한다는 이 소속감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딱 그런 것들, 스포츠에도 마찬가지로 주장이 있고 리더가 있고 또 코치가 있고 메인이 있고 하잖아요. 결국 그런 역할들이 사모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다라고 하는데, 뭔가 마케팅적인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돼요. 전략적인 것들. 게임을 할 때에도, 그리고 이렇게 스포츠를 할 때에도 우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때 이렇게 실수하면 안 돼. 너는 반드시 이때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전략을 짜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사업분들도 본인을 사용함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좀 자주 얘기하는 부분인데, 뭐 내용물이 되게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물을 포장하는 포장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 근데 사실 내용물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포장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냥 내용물을 더 좋게 만들다가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사업분들도 이제 그거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너무 겸손한 게 좋지 않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불필요하게 나에 대한 그 내실을 다지는 거, 지금도 잘하는데 내실을 더 다지고 더 뭔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 더 준비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보다도 그냥 지금 나는 이미 준비된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더 좋게 보이게 만들지? 어떻게 사람들이 더 빠져들게끔 만들지? 이거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그렇게 말을 해 줘요. "어떻게 이 게임을 깰지 전략을 갖는 것,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신의 성공을 굉장히 빠르게 당겨온다." 그러니까 뭐 지망생과 프로의 차이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본인을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망생인 상태에도 자기가 프로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프로다운 실력을 가지고 또 프로다운 성과를 내게 돼 있는데, 이미 이제 프로의 경력을 가지고도 내가 아직 지망생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사원분들의 태도, 도도함, 플레이어 기질, 멋있고 여유로운, 뭐 그런 걸 자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카드를 보면 또 늑대가 나왔어요. 그 늑대 진짜 간지의 대명사인데요. 그러니까 멋진데 신비주의가 있고, 그래서 더 멋지고 곱고 일관되고, 늑대를 보면 멋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늑대의 가치관, 의리라든지, 그리고 또 자기 가족을 잘 보호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자기보다 강한 존재와만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라든지 되게 멋있으니까 누구나 친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치만 뭔가 아무하고 놀아줄 것 같지도 않죠. 즉, 누구나 갖고 싶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런 좀 희소 가치 있는 명품, 그 명품으로서, 사업분들이 그 명품으로서 본인의 희소 가치를 잘 매기고 마케팅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늑대는 외로워도 자기의 그 외로움을 감추고 의연하게 성장하고, 또 어떤 위기에 있어서도 본인이 그걸 회피하지 않고 잘 나서서 해결하지만, 제가 아까 사모분들한테 말했던 성향처럼 떠벌리거나 생색내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관되게 리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 보면 사모분들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결론도 명확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시로 든 황순원 작가의 모델 이야기도 그렇고, 어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사실 되게 큰 거일 수 있다. 매력일 수 있다. 그리고 포장지에 집중해라. 결국 제가 계속 같은 말들을 해 왔잖아요. 근데 사모분들의 그 본체를 바꾸지 않아도 그 모습은
아예 다른 모습으로 그니까 존재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정의하는 대로. 그니까 남은 11월, 12월은 어떻게 보면 사람분들이 '아 내가 이걸 한다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걸 좀 깨달아가는 시간일 것 같아요. 나도 몰랐던 나 자신에 대해 이제 발견하고 새롭게 배워가는 느낌? 이제 뭐든 해 봐야 발달하고 써야지 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분들에게 즉 쓰지 않고서 잠재된 그런 능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쓰지 않아 봤기 때문에 또 '내가 그걸 하려나 과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막상 해 보시면 사람분들이 금방 정말 몸으로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요. '나 이거 잘하는구나.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었구나.' 그 새로운 시선으로 나를 본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1 인칭으로 이제 나라고 생각하고 나를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업무가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볼 때 난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3 인칭 객관적인 시각에서 타인의 시선에서 나를 볼 때 나를 차라리 그냥 하나의 좀 상품으로 생각하라는 말도 제가 자주 하는데 나를 상품으로 볼 때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어떤 부분이 가치를 갖는지 그걸 어떻게 더 개발해 낼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만 집중을 하면요. 사모분들은 정말 희소 가치가 있는 유일무이한 사람이라는 거 이제 이것을 연말까지 확실하게 좀 깨달아가는 시간일 것 같아요. 네, 그럼 사모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커뮤니티에 남겨주신 댓글들 다 보았고 저에게 전해주신 마음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분에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제가 이렇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콩교 이런 분들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영상을 올리지 못하던 시간에도 영상을 정말 올리고 싶었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쁜 마음이에요. 저는 그동안 뭐 나쁜 일이나 힘든 일은 굳이 말하지 않고 제가 혼자 잘 넘겨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뭔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는 것이 제 채널의 취지였다는 거, 그걸 제가 잊고 있었구나. 저는 항상 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말하지만 나 자신은 그러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저에게 일어나는 어떤 소식들을 좋든 나쁘든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힘든 일이 있다면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그런 배움도 얻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날씨가 엄청 추워지고 시간이 금방 훌쩍 흘러버렸는데 이렇게 추워진 계절 따라서 또 하나 전해드릴 소식은 제가 유튜브 멤버십 참새 파츠 등급부터 타로 공부 게시물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올렸던 영상을 좀 더 자세히 풀이해서 적어드렸는데 그것보다 좀 더 심도 깊은 지식을 나눠드리고 싶어서 앞으로는 3세 등급 이상 전용으로 타로 에세이를 연재하게 됐어요. 저의 전공 분야인 글쓰기, 스토리텔링, 캐릭터라이징 이런 것들과 접목해서 어떻게 하면 타로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팁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창작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요. 글쓰기 그리고 타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개인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그 4번 분들의 11월, 12월 운세, 연말까지 어떤 일이 생길지 함께 읽어볼게요. 그 4번 분들 지금 보면 카드를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카드 둘 다 이미지가 뭔가 피어나는 그런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이 화분에서 백조와 함께 피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 이미지는 나비와 함께 또 피고 있어요. 피다, 날다, 개화한다, 자유로워진다, 본인의 뜻을 펼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되는데, 그러니까 변태 과정이죠. 나비가 이제 번데기였다가 나비가 되는 그런 모습처럼, 그리고 미운 오리가 백조가 되는 그런 모습처럼, 아, 나 사실 이거 되려고 이렇게 아팠구나. 내 진짜 모습 이거였구나. 내가 깨닫고 각인되는 그런 과정들. 즉, 4번 분들은 좀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되셨나 봐요. 그간 좀 오랫동안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는 뜻인데요. 좀 낡은 옷 혹은 맞지 않는 옷을 입고서 좀 오래 버텨오신 것 같아요. 빨리 갈아입고 싶었을 텐데 내 옷은 따로 있다는 생각도 했을 텐데요. 그게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자본분들은 그게 가능한 시기라고 얘기가 되는데 구조가 변한다, 신분이 변한다. 그러니까 즉 뭐 승진이나 시험 합격 이런 운도 있다고 봐야 되고요. 명예로운 것들, 이름을 갖고 명패를 갖는 것들 뭐 이런 것도 언급이 되고 그러니까 갖기 위해서 우리가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혼자 싸우고 자신만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외로워야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고시 공부하듯이 이렇게 골방에 틀어박혀서 보내야 하는 그런 시간들, 인고의 노력이 있어야만 했던 그런 일들에 있어서 지금 내가 쟁취할 때가 되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4번 분들은 뭔가 바짝 횡재를 본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내가 해왔던 거에 있어서 이제 눈물겨운 성취를 보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또 눈이 가는 거는 4번 분들은 그 버티는 과정 있잖아요. 낡은 옷, 맞지 않는 옷을 입고서 계속 버텨왔던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또 일반 사람들보다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지금 이 카드들도 보면 생동감이 다 있어요. 내 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고요. 그리고 또 내 안에서 백조가 날갯짓을 하는데 나는 그걸 누르고 뭐 비유를 하자면 방 안에 계속 나를 가두고 책상 앞에 계속 나를 앉혀 놓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 뭐 사람들이 나를 되게 보고 싶어 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인데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을 안 만나고 산다든지 그러니까 나의 끼? 나의 타고난 어떤 매력 같은 것들을 빛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둡게 해 놓은 상태에서 절전 모드 해 놓고 계속 버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빛나고 아주 주목받을 사람이 일부러 나를 가장 어두운 공간에 위치해 놓고서 이제 의도적으로 은둔하면서 참을성을 갖고 끈기를 갖고 계속 노력을 해왔다, 정진을 해왔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또 그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리다 보니까요. 좀 자본분들 약간 착각하고 계신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카드를 보면은 여자 머리 위에도 새가 있어요. 나무로 된 모자를 쓰고 있고 그 나무는 또 새들의 집이 되는데요. 둥지죠. 그러니까 본인이 남에게 어떤 도움을 주거나 희생적인 역할만 해 주면서 계속 지내게 되는 거 혹은 내가 나의 쓰임을 그런 식으로 한정 짓고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곰이 되고 싶어요인가? 제목이 그랬어요. 제목이 곰이 되고 싶어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 어릴 때 DVD를 빌려 갖고 봤던 거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곰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소년의 얘기였는데요. 그러니까 그 소년은 곰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인데 어쩌다가 인간 무리에서 낙오가 돼 가지고 곰들이 걷어서 키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곰 엄마 아빠 그러니까 얘는 자기는 인간이지만 곰의 밑에서 곰 엄마 아빠 밑에서 곰으로 살다가 다시 시간 지나고서 좀 커서 신부모가 얘를 찾아 가지고 데려가게 돼요. 근데 얘는 적응도 못 해요. 너무 그립고 인간 세계 너무 무섭고 그냥 곰으로서 다시 돌아가고 싶고 아직도 자기가 곰인 줄 알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아무리
이 소년이 피지컬 좋은 모델 같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 뭐 유전자가 좋고 그래도 곰들이랑 살면 라운드 숄더 되잖아요. 몸 수그리고 곰 자세로 걸어 다니겠죠? 곰들이 먹는 거 먹으면서 그 식주를 따르면서 곰의 습성을 닮아가겠죠? 즉 4번 분들이 오래 입었던 옷, 4번 분들의 영원한 옷인 것처럼 좀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옷이든 새로 입을 수 있고 변신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내가 나의 한계를 정하고 가두지 않아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제 매지션, 마법사 카드는요. 정말 어떻게든 다 변신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재다능하고 상황에 따라서 본인을 이렇게 전환시켜서 다양한 캐릭터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직업이라면 여러 개를 또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어도 그때그때 이 사람이 원하는 그런 니즈에 맞춰서 잘 환심을 살 수 있고요. 램프의 요정 지니가 뭐가 안 들어주는 못 들어주는 소원이 없는 것처럼 이 마법사가 불가능한 것은 없거든요. 그냥 찰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찰흙으로 이렇게 못 만드는 거 없잖아요. 처음에는 동그랗고 투박하지만 그거를 잘 만들어서 어떤 형태로든 변형이 가능하죠. 즉, 이 변형이 포인트인데 4번 분들이 나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다. 나는 굳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나는 지금 아직 말랑말랑한 슬라임이고 찰흙이다. 그런 생각을 그런 유연한 태도를 좀 가져보시면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함께 보여지는 운은 귀인 운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로 이제 자비로운 귀족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귀족이 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눠주는 모습이거든요. "나 이 사람 좀 도와주고 싶어."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비싼 옷도 이렇게 벗어서 주고 가지고 있던 또 사과도 주고 근데 여기서 이 사과는 또 희망을 암시하고 그러니까 4번 분들이 자기보다 훨씬 조금 물질적으로나 그리고 또 위치적으로나 많이 가지고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인 사람한테 조력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오래 좀 안 팔리던 그런 땅이나 집이 있다고 좀 팔고 싶다. 제가 오래 기다렸던 거는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게 그냥 된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갑자기 풀려버리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뭐 부모님한테 뭔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산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투자 받을 수 있을까요? 후원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 그대로 운이 따라줘야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 예스라고 대답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4번 분들이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이미 근데 귀인의 손을 탄 것 같아.' 혹은 '귀인이 나한테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일 것 같아.' 감이 오는 상태시라면 또 함께 이해가 되는 건 그가 다음 분들이 '아 나는 이렇게 사람한테 항상 배신당하고 내어주고 뺏기는 쪽인가 보다. 나에게 이제 기인이라는 말은 정말 먼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셨어도 이제 이번만큼은 또 다른 느낌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4번 분들의 첫 번째 행운, 첫 번째 귀인일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귀인이라고 포장한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고 진짜 귀인의 등장은 때가 있었을 뿐이다.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 보면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 볼게요. 그 4번 분들 조금 이제 말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뭐 이미 원서를 넣었거나 이미 뭐 시험을 보셨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결과 기다리고 계시거나 뭐 그런 분들이라면 그냥 놀라는 뜻 같아요. 합격할 거니까. 카드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처음 했던 해피 플레이스라는 카드는 그러니까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곳, 너의 추억이 있고 너 기분이 좋은 데 가서 시간을 보내. 자유를 마음껏 이제 누려. 만끽을 해.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그냥 온 우주가 너를 돕고 있고 너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해. 왜냐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상황이 펼쳐질 거거든.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카드에서 "쉬어라.
놀아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4번 분들에게 그 놀이로서의 시간이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놀지 못하는 이유는 불안감,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이잖아요. 이제 뭐라도 빨리 더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하지 않으면서 막상 불안해하며 시간을 흘려보내죠. 근데 지금 카드에서는 그런 시간조차 필요가 없다고 얘기가 돼요. 그리고 뭔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상황이 좀 심각해질 것 같다는 생각, 내가 과정에서 하는 그런 상상들, 두려움 다 허상일 뿐이고, 어 내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조차 그거보다 훨씬 좋게 풀릴 것이다. 근데 이런 두려움은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다른 옷을 원했음에도 그 옷을 갈아입는 거에 망설임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옷 못 갈아입으면 어떡하지? 사실 저 옷 나한테 안 맞으면 어떡하지? 저거 내가 못 입는 옷이었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 그래서 자원분들은 차르기고 슬라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가장 좀 중요하게 또 얘기를 하고 싶은 카드는 소명에 대한 카드인데요. 그러니까 더 콜이라고 써 있어요. 부른다는 거죠. 부른다. 신이 나를 부른다. 그러니까 사람은 타고난 태어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고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깨닫는 사람과 못 깨닫는 사람의 그 차이는 이 부름을 들었느냐에 못 들었냐의 차이거든요. 자신이 그것을 인식했느냐, 인식하지 못했느냐. 근데 4번 분도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들었는데 외면했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원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 줬을 수도 있고 자원분들 스스로 느꼈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존재해야 했다든지 아니면 조금 변형했어야 한다든지 스스로를.' 근데 그거를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굳이 해도 안 되지 않을까? 그냥 이대로 지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본인의 쓰임을 본인이 회피한 그런 면이 있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세계의 창조자다.' 이렇게 또 얘기가 돼요. 다른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 본인이 갖고 있는 예술성, 창조성, 끼, 그러니까 엔터테이너 이런 능력이 굉장히 강한데 그거를 항상 그동안 억눌려 왔었잖아요. 그니까 4번 분들은 자기가 그것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고, '아 내가 그걸 할 수 있으니까 또 꿈꾸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편으로 그게 진짜 나의 착각일까 봐, 이제 거짓된 망사일까 봐 그게 쪼끔 두려우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소명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부름을 듣는 사람들은 그 부름이라는 게 자기가 가게 될 그 미래에 대해서 먼저 좀 넓게 보게 되거든요. 이거는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이미 내가 그 미래를 산 것처럼 살아본 것처럼 그 앞의 시간들이 내 머리에 쫙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 펼쳐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더 막막하기도 해요. '저기까지 가는데 힘들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보통의 분들은 그걸 보는 것조차 이제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궁금하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막막하고 한데, 4번 분들은 어떤 식으로 내가 살아갈지 어떤 사람만큼 클 수 있을지는 보이는데 그 과정을 과연 내가 견딜까? 할까? 이제 그게 궁금해지는 거죠. 하지만 항상 이제 4번 분들의 마음 한편으로는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관객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내 무대가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 나는 보여줄 준비는 다 됐는데 나 그냥 이제 거의 데뷔해도 되는 그런 정도인데 단지 기회가 부족하다. 그게 '나 언제쯤 데뷔할 수 있을까? 언제쯤 나를 보여줄 수 있을까? 언제쯤 나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는 그 무대가 열리고 해왔던 것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면, 재현하면 되는 순간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4번 분들의 이 소명은 또 4번 분들이 아무리 회피하려고 해도 다시 시간이 지나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일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지배한다의 의미가 나왔잖아요, 카드에서. 근데 이 지배가 4번 분들이 막 누굴 착취하고 세뇌하고 뭐 그런 지배가 아니라요. 4번 분들이 타인의 머리 위에서 노는 거, 이제 스스로 자신의 왕국의 주인이 되는 거, 이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을 하든 계속 괴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차선책을 탔고 뭐 타협점을 찾고 그래도 '아 내가 지금 지배자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계속 이제 불행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봤던 말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배우가 되지 못했던 사람은 극장 매표소 직원이 되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지 못했던 사람은 이제 공항 경비원으로 일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근처를 맴맴 돌게 되는 거예요. 그 미련에 완벽하게 떨치지 못해서. 즉 4번 분들이 완벽하게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분야 4번 분들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무엇인지 그거를 좀 이런 어떤 현실의 벽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말 때문에 뭐 나이 때문에 금전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그만해야지. 내려놔야지. 욕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욕심 그냥 밀고 나가야 되는 문제 같아요. 저 얼마 전에 영화를 보면서 '그냥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좀 공감이 됐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그러니?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라고 보통 말하지만 그건 이제 다른 사람들인 거고 나는 그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내 기준에선 절대 그게 안 될 때가 있는데 4번 분들도 그 4번 분들의 기준치가 계속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배할 수 있는 다른 세상, 다른 세계 마법사는 또 쇼를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마술쇼를 볼 때 정말 새로운 세계에 초대된 느낌이 들고 새로운 감정들을 이게 '홀린다. 빠져든다.'라는 기분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4번 분들 타인에게 줄 수 있는 대중에게 줄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그 사람이 자꾸만 뭐 벽에 부딪히고 실패를 하면은 짜증이 나서 안 하게 되는 게 또 있어요. 또 실패하게 될 게 싫어서. 그런 현타를 느끼는 게 싫어서 '아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돼? 안 하고 말아.'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그간 4번 분들이 나를 다른 방식으로 좀 낭비해 왔기 때문이다 말했듯이. 비단 뭐 글쓰기를 예로 든다면 뭐 등단 순수 문학적으로 오래 좀 떨어지셨던 분들도 웹소설로 바로 성공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본인이 배우를 하다가 이제 감독으로 연출로 틀고 또 잘 되시는 분들이 있는 등 더 내 재주를 똑같은 나여도 변형해서 잘 부릴 수 있는 무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또 4번 분들의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조금 내가 그동안 엇나가게 거꾸로 쓰고 있지는 않았었나?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을 나는 운이 없다고 착각하지는 않았었나?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 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길만 살짝씩 틀어주면 되는 건데 슬라임, 찰흙 그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형태가 조금 변하게끔 엄청 뭐 잘 굴러가는 그런 장난감 차를 생각해 보면요. 잘 굴러가다가 갑자기 막혀요. 그거는 뭐 길 모퉁이에 걸렸거나 그랬을 때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바퀴가 막 헛돌죠. 그러면은 딱 사람이 손으로 다시 길을 재정비해 주면 쌩 가잖아요. 원래대로 가잖아요. 근데 4번 분들은 그걸 보면서 '아 이 장난감 고장 났네. 배터리 다 닳았네. 버려야겠네.' 이렇게 착각해 왔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 보면 "타인의 아픔을 위로하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4번 분들. 4번 분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경험치가 굉장히 좀 높으신 분들 같아요. 이 경험치라는 것은 말했듯이 실패해 본 경험이겠죠? 그리고 또 고통을 견디는 그 숙련도겠죠? 한 번만 아파 본 사람은 그 아픔이 자기 최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가장 아프다고 생각하는 면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거를 겪어보고 또 더 큰 거를 겪어보면서 점점 내공이 쌓이고 그다음에 더 큰 게 와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평정심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4번 분들 그런 면에서 이제 멘탈이 거의 무르익었고 또 누가 봐도 '아 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좀 궁금해지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든 얘가 다른 사람보다 더 대처 잘하겠구나. 훨씬 더 야무지게 뚫고 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배하기 좋아요. 자신이 꾸려나간 자신만의 방식으로 뚫고 나간 그 세계를 타인에게 사람들에게 선보이면서 이제 "당신들도 이 세계에 함께 참여하세요. 초대할게요." 라고 하며 존재 자체로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그런 사람? 극장 매표소 직원이 되지 말고
공항 경비원이 되지 말고, 원래 내 꿈을 잊지 말고, 4번 분들만의 왕국을 잘 꾸려서 그 왕국의 지배자로서 굳건히 올라서는 연말 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커뮤니티에 남겨주신 댓글들 다 보았고, 저에게 전해주신 마음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덕분에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제가 이렇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콩교 이런 분들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영상을 올리지 못하던 시간에도 영상을 정말 올리고 싶었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쁜 마음이에요. 저는 그동안 뭐 나쁜 일이나 힘든 일은 굳이 말하지 않고 제가 혼자 잘 넘겨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뭔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는 것이 제 채널의 취지였다는 거, 그걸 제가 잊고 있었구나. 저는 항상 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말하지만 나 자신은 그러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저에게 일어나는 어떤 소식들을 좋든 나쁘든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힘든 일이 있다면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그런 배움도 얻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날씨가 엄청 추워지고 시간이 금방 훌쩍 흘러버렸는데 이렇게 추워진 계절 따라서 또 하나 전해드릴 소식은 제가 유튜브 멤버십 참새 파츠 등급부터 타로 공부 게시물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올렸던 영상을 좀 더 자세히 풀이해서 적어드렸는데 그것보다 좀 더 심도 깊은 지식을 나눠드리고 싶어서 앞으로는 3세 등급 이상 전용으로 타로 에세이를 연재하게 됐어요. 저의 전공 분야인 글쓰기, 스토리텔링, 캐릭터라이징 이런 것들과 접목해서 어떻게 하면 타로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팁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창작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요. 글쓰기 그리고 타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개인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